다음에 잠깐만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도리도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도리도리 안 했거든요. 평상시 때는. 맞아요. 근데 도리도리가 심해진 거 보니까 이제 어제 밤에 혼자 이제 연습했나? 사유의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내가 윤석열 입장에서 나는 이 도리도리가 교육의 결과물 첫 번째. 교육을 시켰어. 예. 도리도리 하라고요? 왜냐- 아니, 왜냐면- 그게 아니라 청중의 눈을 보라고. 아, 그 청중의 예. 눈을 보면서 예. 연설하는 교육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장에서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놀랬구나. 놀랬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광화문 집회를 연상하듯 막 아수라장되고 막 소위 태극기 부대분들이 엄청 몰려오고 윤석열 막 들떠가지고 중간에 마이크 잡고 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막 하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들뜬 나머지 이런 식의 이 굉장히 뭔가 좀 과장되어 있는 불안정한 불안정한 모습. 느낌을 줬던 것 같고요. 왜냐면 이 도리도리가 어마어마한 패러디를 안고 있더라고요. 도리도리 원조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귀여워요. 놀라운 거. 예. 네이버에서 도리도리를 쳤더니 검색이 안 돼. 네. 오늘부터 검색이. 명예훼손 될 수 있는 키워드로 지정을 시켜놨더라고요. 도리도리가? 네. 그 애기들 도리도리인데? 아이들의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도리도리 잼잼을 도리도리를 제가 이제 이미지를 따려고 어젯밤에 구글하고 네이버를 항상 같이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에서 갑자기 도리도리가 안 떠. 이미지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막으려면 솔직히 내가 윤석열이라면 윤 도리도리를 막겠어. 근데 윤 도리도리는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거는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엄마들이 우리 애기 도리도리 나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진짜 근데 있잖아요. 어처구니없어요. 내가 굉장히 검찰스럽다. 이게 진짜. 윤석열의 평상시 때 습관과 교육의 결과물로 보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자꾸 이제 논란을 만들잖아요. 당황하는 것 같다. 너 놀랬지? 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그 이명박이 입술에 침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습관을 하나 이렇게 딱 지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잖아. 그럼 이걸 못 해요. 그럼 말이 이제 중간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야. 더 이게. 꼬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걸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중요해. 윤석열 요거 굉장히 중요해졌어. 그러니까 그 고개를 돌리지 않고서는 말이 안 나오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윤석열한테는 하나의 장애물이 생겼어요, 지금. 근데 기자회견 할 때 보면 좀 심각하다고 싶은 게 느꼈던 게, 그러니까 소리 하나, 어절 한마디 한마디마다 고개를 돌리니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불안하면은 상대방도 불안하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어디가 불안해서 저러는 건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측은지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잘해야 될 텐데 예. 지금 벌써 낙마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제 윤석열의 출마 그 선언문 그리고 기자회견이 굉장히 많은 말을 낳고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해서 이득이 되는 자와 말을 안 해서 그 이득이 되는 자가 있는데 윤석열은 후자인 것 같고요. 심지어는 어떤 언론사는 정말 대표적인 검찰 기레기죠. 서울대 동문들이 윤석열이 말을 저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아유 좋겠다 그래. 윤석열이 말을 저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윤석열 같은 목소리는요. 내가 말씀드렸죠. 목구멍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목소리가 떠요. 그러니까 성대모사가 쉬운 거야. 이것 때문에 뭐 우리 이종원 PD는 내가 성대모사 1인자라 그러는데 윤석열 목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소리를 깔지 않으면 돼요. 까는 목소리가 전혀 없는 목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허스키하면서도 떠 있는 목소리. 전혀 남성스럽지 않은 목소리. 서울대 동문들이 그렇게 놀랐을 정도라면 이전에 사실 지금은 약간 트레이닝을 받고 연습을 해서 이 정도 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평이 아닐까요? 근데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 선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2번을 읽어봤습니다. 혹시나 좀 기대할 만한 거, 어떤 좀 우려할 만한 게 있는지 싶어서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씨의 수준을 대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캠프 구성원들의 수준이 좀 부족하더라도 후보자 자체의 지적 역량이나 능력이 확실하게 딱 탑을 찍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선언문에서 국민들한테 노출되는 그 문장은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됐든 뭐 추미애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문장을 최종적으로 오케이하고 승인하는 사람은 후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그 수준을 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장이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와 수어가 맞을똥 말똥 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의 내용이 안 들어오고 문장의 형식이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문장인데 그걸 캠프 차원에서 오케이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캠프에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을 직접 실무로 할 정도로 그 수준을 그냥 보여주는 건데 최종 컨펌은 윤석열이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냥 급작스럽게 뭔가를 그냥 어떻게 보면 구성은 다른 대선 주자들까지 다 참고를 했을 거예요. 출마 선언문을 보면 그렇게 만드는데 이 출마 선언문 자체는 일종의 이 인문학적 아젠다나 이런 내용들은요. 토론을 하는데 내가 진중권이랑 토론을 한다고 쳐봐. 진중권 편드는 사람들은 진중권이 토론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내 편드는 사람들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기자회견문을 보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은 다 비웃었거든. 뭐 이게 대선 출마 선언문이냐. 문재인 정부의 싸지르는 악플이지. 실제로 그렇게 보였고.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윤석열이 말도 잘하고 기자회견문도 훌륭했다는 거를 누군가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 교과서로만 공부했다는 그 재수없는 애들이 인증해줘야 되는 거야. 저기 익힌.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기레기인 거고요. 대선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악플만 싸지릅니까? 어떤 해결 방안이나 미래 비전도 없이 악플만 싸질러요. 더군다나 지가 대한민국에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 문재인 정부 일원이었던 자가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자기 임명권자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한마디 없이 마치 남들이 들으면은 대한민국 현재 어마어마하게 무슨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 것 같은 그런 회견문이었잖아요. 아니야.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네. 그런데 자기가 먹던 눈물에 침을 딱 뱉으면 지 책임은 없나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이 난 제일 열받는 게 이자는 검찰총장 하면서 업적이 하나도 없어. 굳이 업적이라고 하면 이따가 조국 장관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국 장관 털었던 것밖에 기억나는 게 뭐 있어. 뭐 범죄자를 대대적으로 잡아들였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난 대선 나갈 어떤 의도를 갖고 문재인 정부 흔들기만 한 느낌밖에 없는데 그런 놈이 무슨 지금 자기가 뭐 필생에 수사를 했다고 하는 수사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실패한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자가 지금 기자회견문을 이렇게 악플을 싸지르면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헛다리 짚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잖아요. 그런데 수사권을 더 강화하고 독립해야 하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나는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라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질문을 했을 때가 제일 웃겼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택이 필요할 때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순간에 편리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오늘 저녁이 되면 해가 질 겁니다. 배가 고플 테니까 식사들 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박근혜가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토론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대통령이 돼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거였잖아요. 제2의 박근혜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내가 대통령이 잘한다니까.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도 그런 소리 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하면 됩니다. 고루. 예. 그런 이렇게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 결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그 실패는요. 박근혜 사면 공감한 거예요. 이명 박근혜 사면을 공감한 건데 요거는 윤석열한테는 아마 지지율 떨어지는 요소 작동을 할 겁니다. 왜냐? 이게 황교안 효과인데 뭔 소리냐 아시죠?
황교안이 당대표를 되려고 전당대회에 나왔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 전당대회를 나갔던 세 사람이 나왔다.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이 나왔는데 현장에 갔더니 전당대회장에 김진태 지지자들만 있는 거예요. 가장 극우 포지션에. 예. 그러면서 박근혜 석방 막 탄핵 무효 주장하고 난리가 나니까 황교안이 그 다음 전당대회 그 행사부터 말이 엄청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맛을 처음 본 거지. 어제 그게 그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기자가 질문하는데 한참 머뭇거린 시간이 있어요. 하다가 한참 뜸들이다가 그 생각, 사면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러치긴 하는데 박근혜 사면 내가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뜻이에요. 황교안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여러모로 재밌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가 국정농단이잖아요. 국정농단은 뭐였습니까? 그 파트너가 한 명 있었죠. 최순실이라고. 최순실. 농단이라고 하는 말은 권력을 혼자 쓴다는 말이야.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찰권 농단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자를 털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복수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수사를 해왔던 게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뭐 선거 개입, 탈원전 이런 것들을 주로 수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검찰권을 농단한 것. 이 자체가 검찰총장으로선 자격이 없는 것이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윤석열이 그만두기 전에 윤석열 탄핵안을 민주당이 못 질렀던 게 지금도 두고두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검찰권이라는 것은 고루 행사돼야 되고 정파에 관계없이 행사가 돼야 되는데 모든 수사가 문재인 정부 흔들기용으로 쓰였다면 검찰권 농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들을 우롱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윤석열 씨가 사용했던 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뭐 한국의 원전 기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건 건설 기술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원전에 대해서 원천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국회에서 근무할 때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을 엄청 괴롭힌 적이 있었는데 질문 딱 하나 했습니다. 원전 건설했다 칩시다. 첫 번째로 불을 붙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질문 그 답을 듣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아무도 몰라가지고 한수원 내에서 원전이 건설됐을 때 최초 과정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사장이 와가지고 보고서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 결론이 뭐냐? 캐나다 회사에서 불 붙여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최고의 기술입니까? 그 껍데기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고 튼튼하게 짓는 걸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근데 껍데기 짓고 나면 캐나다 회사, 미국 회사, 프랑스 회사가 와가지고 불 붙여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조원 받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전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걸 가지고 또 비꼬잖아요? 결국에는 건설사들하고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원전을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 놓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윤석열 씨가 무식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면들이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어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를 벗어나서 한 기자회견이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내가 좀 안심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았어요. 윤석열을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추미애 장관의 연설을 봤을 때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이유가 뭐냐. 이 포인트를 뭐 이념과 관계없이 좀 떼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의 어제의 그런 대권 선언은 본인의 세과시와 그 감정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몰고 와서 세과시도 하고 싶고 내가 여기에서 멋지게 연설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감정적이라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 죽창가라던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한테 대통령을 맡길 맞습니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에 전혀 안 맞는 캐릭터예요. 홍준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사의 일은 국정의 1%도 안 된다. 근데 검사적 마인드가 계속해서 지금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캠프 내에서 이렇게 찌그락바그락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대권 포기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윤석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거, 이게 문제예요. 윤석열은 전혀 정의롭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 최재형 토스를 받은 윤석열이 탈원전 수사를 하는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몇 개만 지우고 나면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한 게 없다니까요.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문무일 총장이 예전에 그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거 사과하는 거 보셨죠? 그 비상상고하고 검찰이 잘못된 거를 사과하고, 지금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태극기 부대 분들은 전혀 이해 못 하실 건데, 현대 법은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법을 행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권이에요. 근데 한국은 과도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한테 몰려 있음으로써 검찰총장이 한번 빡쳐서 내가 조국을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수사권이 행사가 되면서 그게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검언 요착이 시작되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자체가 무슨 인권에 대한 뭐를 했다든가 무슨 수사를 통해 가지고 사회 부조리를 척결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네. 자기가 미운 사람에 대해서만 표적 수사하고 실제로는 자기 측근들은 보호해버리고, 내가 정상적인 검찰총장이었다면 한동훈한테 아이폰 까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잖아요. 윤석열이 지시하여 한동훈이 이동재랑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춰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의혹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욕한다고? 무슨 자격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씨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굉장히 뭔가 어색하다. 저 사람이 법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졌던 게, 법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꾸 법치국가, 뭐 법대로 국민들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깔고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법치주의의 원래 뜻은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권력을 행사할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정신이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그 법치주의를 잘못 이해해서 국민들을 법대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치란 말에는 원래 공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법치란 말이 왜 나온 거냐면 법이 없어도 좋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사회에 위해를 끼쳐요. 그래서 자꾸 법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잘못된 거 잘못하면 어떤 형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치 이전에. 근데 그 법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오용이 되냐면, 가진 자들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해서 하층민들이 뭔가 좀 불만을 표시하거나, 예를 들면 무슨 의적 이런 사람들이 부잣집을 터는 걸 할 때 이 새끼들 법 안 지키는 거 봐라 하면서 사실은 지들은 안 지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집단이 검사들입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항상 이야기했잖아. 우리는 법을 안 지켜도 돼.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이 법치 하는 게 되게 골 때리는 거고, 그런 마인드 자체를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윤석열은 모른다는 거 문제. 거기다가 윤석열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던 게, 자기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엄청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때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자유까지 보장해주면 안 되니까, 자유를 제한할 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어떤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유를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보장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합의된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유만 계속 확장시키면 된다. 이게 결국에는 덩치 큰 놈들이
덩치 작은 놈들 때려도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몸의 제스처나 언어에서 나오는 게 저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서 합당한 근거 갖고 제시를 하면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니네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다음 질문에서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압수수색 관련한 질문에서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질문이 들어왔었잖아요. 수사 착수 전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면 앞서서 말했던 줄리의 답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에이스인 적이 없다. 나는 수사 착수 전에는 한 적이 없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냐. 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했다. 일단 알겠고요. 윤석열 지겹다고 하니까. 아니 잠깐만요.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16,000명이나 들어왔는데 좀 나가주세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예리한 기자라면 수사 착수 후에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어야 되잖아. 어제 온 기자들 너무 고분고분한 거예요. 아니 누구 하나 왜요? 라고 물어보는 놈 하나 없어요. 근데 아까 야수님이 말한 그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자기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게요. 이게 시장주의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시장주의가 그거잖아요. 시장의 그렇죠. 시장의 자유를 네. 무조건 무제한으로 보장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게 뭐 가격이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이 활성화되고 합리적인 가격이 매겨지고 이렇다.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실패했다는 거는 이미 맞습니다. 이제 드러났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 아까 말한 민주적 절차를 그쵸. 근데 이제 저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근데 이분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경제에 있어서도 그런 자유주의를 예. 표방할 것 같은 아니, 그런 냄새가 윤 나서. 씨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네. 북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통일이라든지 남북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책을 막 집중할 때 왜 북한에 절절 매냐. 그러면서 북한은 무력 통일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쓰이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저쪽에서는. 근데 민주주의란 말이 당연히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 국민이 주인인데 우리가 자유를 못 누려? 근데 자유를 강조하지는 않지.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자, 어쨌건 윤석열은 전남은 시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